자, 이제 자바의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기존의 변수의 한계는 데이터를 한 개밖에 저장을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는 배열이라는 문법을 만들어서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나열했다라고 해서 영어 단어도 어레이라고 하고요. 단 이때 꼭 유념하실 부분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 역시도 한계가 있어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여러 개 저장이 가능해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고자 한다면 차후 클래스를 배워야 합니다. 요거는 미리 좀 알아두세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기 위한 기술은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 끝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법을 다 하고 나면 클래스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요 데이터 저장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같은 종류, 정수면 정수, 문자면 문자, 실수면 실수 이렇게 타입이 같은 것들만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바에서의 배열은 일단 대괄호로 나 일반 변수와 다르게 값이 여러 개야 라고 표현을 해요. 대괄호로.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종류를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수랑 똑같아요. 앞에 종류를 명시해야 됩니다. 인트인지 불린인지 스트링인지 그죠? 더블인지. 자, 그리고 대괄호가 배열의 표현 방식인데 이 대괄호의 위치가 자료형 뒤 또는 변수명 뒤 어디든 올 수가 있어요. 즉 이 방법 다 허용이 되는데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요 첫 번째 방식을 가장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는을 붙여주고요. 우리 왜 스캐너랑 랜덤 할 때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죠? 네, 이 new 키워드가 배열에도 필요합니다. new가 무엇인지는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자료형 표현하고 대괄호 안에 나 현재 이것의 배열을 여러 개 저장할 건데 몇 개 만들고 싶어 라고 개수까지 표기를 해야 자바의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쌤은 거의 예시가 요 첫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배열은 방이 여러 개인데 이름이 하나이다 보니까 방에 이름을 붙여주고자 인덱스라는 문법을 만들었어요. 인덱스는 순서, 순번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수의 시작이 아쉽게도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는 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약간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0부터이니까 우리는 0부터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0부터 1씩 증가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대괄호 어레이는 new 인티저 5라고 하게 되면 방이 5개이지만 방 번호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로 마지막이 끝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초기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 예를 들어 인티저 num은 0이라고 일반적으로 값을 넣어놓고 시작을 하죠. 이를 초기화라고 하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0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것도 차후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게요. nul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얘는 값을 한 개밖에 저장 못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값을 여러 개 저장해서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못하고요. null, 주소 없음, 값이 없음이라는 키워드로밖에 초기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암기를 해두셨다가 차후에 원리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방이 5개가 만들어져요. 실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디에도 이 방의 값을 넣으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바의 배열은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int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알아서 값이 000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요건 int의 경우이고요. 자, 만약에 실수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서 더블이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했어요.
그럼 똑같이 방이 5개 만들어지는데 얘는 재미있게도 실수라는 의미에서 전부 0.0으로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언할 때 표현한 기본 자료형 값으로 알아서 값이 int면 0, 더블이면 0.0으로 초기화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수형 배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실수형 배열은 자동으로 변수에 0.0을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논리형이 불린과 그리고 false가 있거든요. 이 논리형 배열은 자동으로 변수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true하고 false 중에 뭐가 기본값일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true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false입니다. 그래서 false를 저장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밑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후 사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인덱스를 통해서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또 없는 방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방의 개수가 5개인데 10이라고 적으면 이 방은 없죠. 없기 때문에 인덱스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내려와서 좀 봐볼게요. 자, 기존의 변수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num이라는 이름으로 방을 만들고 값을 0을 저장을 해놓고 이후에 우리가 값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10 저장이 가능했죠. 네. 자, 배열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일단 array라는 이름으로 방을 만드는데 일단은 값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null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다가 우리가 new integer 대괄호 5라고 하게 되면 이 new는 사실은 방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값을 특히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5개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예요. 지금 우측의 이 결과가. 그래서 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자바에서 정수형 배열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값이 0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쌤 전 궁금한 게요. 기존의 이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의 실행 결과를 왼쪽의 저장소에 저장해 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저장하는 거죠?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양쪽으로 나뉘게 돼요. 왼쪽에 array라는 변수명 하나와 오른쪽에 방 5개.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배열을 표현할 때 인덱스로 표현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각각의 배열의 방 밑에에는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별 1, 별 2, 별 3, 별 4, 별 5 이런 식으로 각 방마다 고유한 주소값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어는 오른쪽에 방이 5개가 있을지라도 첫 번째 방의 값의 주소를 왼쪽에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rray에는 별 1이 저장이 되게 돼요. 이 첫 번째 방의 주소로. 그래서 array를 출력을 하면 실제 주소가 나와요. 근데 이걸 주소다라고 쌤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임의로 도형으로 표현할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깐 이것의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주소거든요. 이 주소는 랜덤으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의 실행 결과 값과 여러분의 실행 결과 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주소 값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기본 언어인 C 기반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자바 개발자가 이 주소를 개발자가 좀 더 쉽게 보라고 많은 정보로 변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대괄호가 붙었죠. 이는 주소는 주소인데 배열 주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쌤 나중에 또 다른 주소가 있어요? 네, 클래스 주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어쨌거나 대괄호는 배열 주소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i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i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선언할 때 표현한 자료형을 뜻하는 거예요. int인데 인티저의 앞글자 i를 적은 거고 그것을 대문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조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주소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자바 개발자가 우리 개발자가 공부할 때 편하게 쓰라고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더 문자열을 연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골뱅이도 연결하셔서 구분자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쌤이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별이에요. 주소예요. 원래 이것도 더 긴 숫자인데 너무 길어서 보기가 힘드니까 16진법 표기법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알파벳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줄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변수라는 것은 값을 한 개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값을 저장하는 변수였었어요. 근데 배열로 오면서부터는 주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주소를 저장하는 게 바로 배열이고 또 주소 없음을 0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널이라는 키워드로 사용을 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그림판에다가 그려가지고 우리 친구들 노션에 좀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방을 만들고요. 널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new 인티저 대괄호 5개를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임의의 방 5개짜리 방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바는 문법상 int 배열을 만들면 알아서 자동으로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이와 동시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고 1씩 증가하는 숫자가 부여가 되고요. 또 동시에 주소가 제공이 된다. 원래는 별일, 별이, 별삼, 별사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편의상 첫 번째 주소가 별이다 이렇게만 표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결과 이 오른쪽에 저장된 첫 번째 주소인 별을 어디에? 어레이에 덮어 씌운다. 그럼 기존의 널은 지워지고 이렇게 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레이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별만 나오는 거예요. 주소만.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이 어레이 대괄호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 대괄호가. 그리고 거기에 방번호를 부여하면 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위치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0부터 4까지 출력을 시도했는데 값을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으나 자바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0000이라고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10부터 50까지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10부터 50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이 행위 또한 어레이의 0번째 가서 10, 20, 30, 40, 50을 저장한 것이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열은 반복문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작값, 그리고 범위값, 그리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값. 이 3요소가 뭐였죠? 반복문의 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시작값은 0부터 조건식은 사실은 4 이하라고 표기를 해도 되는데요. 정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애초에 여기에 방의 개수를 기재하죠. 그래서 보통 그 개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이렇게 미만의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얘는 0부터 4까지 돌 거야 라고 유추를 하시고 그럼 그 자리 여기 대괄호 자리에 0, 1, 2, 3, 4 대신에 i가 반복적으로 그걸 대체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부터 50까지 나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론이 좀 많죠? 네, 요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ARR의 5번째라고 제가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개수와 인덱스는 달라요. 개수는 5이지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는 4예요. 그런데 5라는 인덱스는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없어요. 4까지예요. 그런데 이클립스 상에서는 당장 오류가 안 납니다. 오류가 안 나고 심지어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에러가 없어요. 그런데 실행을 막상 하면 그제서야 오류가 나고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 오류를 자꾸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저의 경우에는 이 오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내가 발생시킨 코드 위에다가 그 주석으로 오류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자꾸 노출시키고 공부하는 형태로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건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얘 키워드를 잠깐 읽어볼게요. 배열의 인덱스가 out of bounds,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얘는 인덱스가 4까지인데 너가 5라고 적어서 발생한 거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래 랭스는 5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란 뜻인 거죠. 5개인데 인덱스 5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왜 5개는 0부터 4까지밖에 제공이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오류가 나면 아,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잘못됐나 보다를 기억하시고 이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쨌거나 저 배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명이 다른 변수를 5개 선언해야 돼요.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까다롭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